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방금 못 봤어. 이제는 아예 보고도 안 오는구나. 아니 봤는데 내가. 네, 오늘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아, 보물이가 저렇게 한번 절어버리면 네. 저도 머릿속이 되게 심지어 나 오늘 회식 그거 저 레터까지 읽고 왔는데. 레터에는 물론 안 썼습니다. 네. 얇고 넓은 관계냐, 관계. 네. 깊고 좁은 관계냐, 아하. 어떤 게 맞는 거냐. 야,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얇고 좁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얕고 좁은 관계. 네. 음.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개 선택지 중에 세 번째 선택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선택이네요. 얕고 좁은 관계. 네. 깊은 관계는 없어요? 있죠. 네. 있는데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좁은데 네. 더 좁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깊고 바늘 관계? 뭐 이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음. 아싸 중에 인싸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나 봉우리나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저는 깊은 관계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씁니다. 네. 물리적인 개념으로 쓰나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왜요? 그런 물리적인 의미라면. 뭘 생각한 거죠? 아니에요? 얕고 넓어요? 이쪽은 아니면 깊고 좁아요? 저는 깊고 좁은 예. 상황이다. 물론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 기준이 네. 넓은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깊고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주변에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외국 영화 보면 신뢰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적정한 수준의 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수는 소수지만 그 사람들과 굉장히 깊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굳이 고르자면 저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돈독한 관계를 맺는 쪽에 가깝죠. 저도 네,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얕고 예. 좁다기보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좁겠지만 예, 얕은 예. 것조차 좁겠지만 예. 깊고 좁은, 깊고 매우 좁은 예.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신뢰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물론 교수님 포함, 봉우리 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테드 형 포함이고요. 그래서 잠깐만은 예? 정확하게 경계에 서 있어요. 이게 깊은지 얕은지 그 금을 딱 밟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밀어냈다가 좀 마음에 들면 들어왔다가. 예.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양 변호사님도 되게 궁금하다. 양 변호사님도 되게 좁은 관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양변님은 정확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양변님 안 계시니까.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봉우리한테 네. 저는 신뢰원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신뢰원 안에 있죠. 아, 그래요? 이게 만약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깊고 좁다 그러면 제가 좁다고 하는 기준은 제가 굉장히 자주 만나서 노는 친구들 수준이에요. 거의 뭐 할 얘기 못할 얘기 뭐 다 하고. 하여튼 그때 우리 놀러 갔을 때 부모님도 알고 뭐 이 정도 수준에 술 먹고 못할 얘기 많이 했죠. 자, 그거를 제가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내 친구들 네. 수준의 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 그 친구들이랑 교수님이랑 같아지면 내가 이상한 놈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저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다. 깊고 좁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얕고 넓다, 깊고 좁다. 이것도 뭐 한 4개쯤 더 조합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2개로 이제 양분하자면 네. 대체로는 넓은 거는 깊어지긴 어려우니까 얕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얕으냐 깊으냐가 일단 더 중요한 문제고 넓으냐 좁으냐는 그거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깊으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얕으면 넓어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얕은데 좁은 경우도 물론 있지. 예. 그거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맞습니다. 문제이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깊으면 넓어지긴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근데 가끔씩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옛날에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근데 깊은 게 경제적으로 깊은 거죠. 그렇지. 경제적으로. 개념이 다른 이거는 거야. 금전적으로 깊은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왜 사실 돈 함부로 그렇게 주나? 돈 있어서 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실은 믿을 수 깊다고 할 수 있어야 있는 돼요. 거야 그래서. 그럼요. 믿을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자기가 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음. 꽤
대하는 사람마다 깊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 또 자주 안 만날 뿐인 거지. 네. 그래도 깊게 대하고 그게 넓은 사람도 있어. 맞아. 네. 그래서 아주 소수는 얕고 깊거나 아니, 얕고 좁거나 깊고 넓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죠. 정말 소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 때 과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네. 넓어.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속에 있는 얘기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다만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무리 속에 있는 얘기 터놓고 해도 술 마시고 다음 날이면 다 휘발될 걸 뭐하러 앉았나. 그렇지. 음.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순간을 사랑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는 보통 자기 주변 관계는 오히려 잘 관리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학점 관리를 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관리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넓고 깊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특이한 일이고 네. 얕고 좁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품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건 타고나게 밴댕이 네. 소가 딱. 예. 그러니까 얕고 넓거나 깊고 좁은 게 대체로 필연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걸쳐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체로는 직관적으로는 알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래서 크게 뭐 커뮤니케이션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의를 해보죠. 이런 걸 조작적적이라 그러는데 예. 얕은 것과 깊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걸까? 좁은 것과 넓은 건 어떤 기준일까? 아. 아 근데 정말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돈 얘기를 하시니까 음. 그 얕고 깊음의 기준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럼요. 아까 김만배 씨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 그 몇 명 안 되는 깊은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 제가 실제로 거리낌 없이 돈을 도와준 적도 있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예. 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이봉은 돈이네. 네. 나 돈이야 그래.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 그거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우리 깊은 관계다. 500만 빌려줘. 그게 그러니까 못 하겠어. 야 왜? 아, 이게 실내 원하는 이 때문에. 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나 저기 뭐야? 경계네 경계. 이 친구 이게 나 경계네. 팩보이 사게. 교수님이 달라 그래. 우린 경계야. 경계네. 거짓말 치는 것 같아. 네. 뭐가? 있으면서 달라는 것 같아. 4천만 땡겨줘요. 형 4천은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 아니, 근데 이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돈이 궁할 때도 거업님이랑 교수님한테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죠 바로.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얘기해도 돼 봉우리. 내가 거절하면 돼.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진 않지만 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그 돈을 빌릴 수 있느냐, 또 빌려줄 수 네, 있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케이. 저는 좀 반대로 네. 전 친한 사람일수록 돈 얘기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 사람에 그리고 따라서는. 저한테 꺼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싫어요. 네. 너 이런 식으로 우리 관계를 망칠 셈이냐? 음.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꺼주기 싫은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기준이 다른 거죠. 네. 이 사람은 깊은 기준이 돈도 빌려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거는 관계를 망치는 길이야. 예.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둘이 깊은 관계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네요. 그런 상태.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안 되는 거다. 네. 해주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기분이 아니라 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뢰 원한에 들으려면 이 기준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에요. 왜 내가 경계에도 못 가나 했다. 나는 경계에도 못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우리 시몬스 침대 저 광고 들어오는 겁니까?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 규모. 여러분 네. 너무 쉽게 절대 안 된다고 막 오늘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야 깊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네. 의견 대립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서로 민망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결 못하고 나한테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제 신뢰 원한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수 이것도 있어요. 맞아요. 믿진 않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봉활동가는 돈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돈만이 다는 아니지만 네, 그럼요. 함께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같이 자주 술 먹고 또 깊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랑은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관계고 우리는 경계 있고. 네, 예.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니 나도 얘기 못 한다니까. 내가 문제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렇지. 네. 서로 경계에 있는 거지. 아니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보고. 네, 네. 네. 그리고 거업님 오히려 이제 돈은 그 표현이 아니고. 철저하게 배제됐다. 맞아, 저것도 맞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돈이 배제가 가능한 사람들만 제 카테고리에 넣죠. 네. 비겁하다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깊은 관계라는 거는 네. 기준은 그러니까 네.
신뢰? 신뢰 제가 배울 게 있어야 돼요. 배울 게 있는 거. 음. 예.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저는 제가 배울 게 없는 사람한테는 흥미가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감화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뭐 배운다는 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영어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 예.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봉우리를 보고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돈은 안 꿔줄 거지만 배우는 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경계에는 가는 건가? 그렇지. 일단 뭐 술 먹고 지각하면 아 저러진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면 교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얼굴 빨개졌어. 그 얘기 그만해 주세요. 그 얘기 진짜 엄마 뭐라 그래 자꾸. 그래 이제 그만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네. 오늘은 그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네. 네. 근데 그러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네. 쌍방적인 거니까 관계라고 하는 예예예. 건. 예. 예. 그 깊은 관계를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네. 그 깊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네. 같이 깊은 관계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저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아. 아, 얕고 좁아. 네. 그러니까 깊은 거 자체가 굉장히 네. 엄청나게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거의- 나는 네. 관계가 쌍방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존경스럽고 배울 점도 많고 나한테 해를 안 끼칠 것 같아.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도면 내 주변인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튕겨내는 것 같으면 굳이 옆에 네. 있진 않고. 아 그러면 당연하죠. 기도 뭔가 때문에 어쨌든 뭐 돈이 필요해서 뭐건 간에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네네네네. 그 정도면 유지가 되는 아니면 그 분이 저를 보면서 뭔가를 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상호 그런 관계니까 네.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 관계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어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쌍방이라는 게 딱 그거고. 영감을 저한테 주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내용만 다른 거야. 예. 그런데 주고받는 건 있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네, 네. 예. 뭐 그런 정도겠네요. 예, 예, 예. 예. 오케이. 아, 교수님은요? 예?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의 그 어떤 주변인 관계도 굉장히 미스테리하거든요. 왜 미스테리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 아니 뭔가 규칙성이 발견되질 않아. 그렇지.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 이게 그러면 교수님은 넓고 얕은 편인가?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왜냐하면 막 어디 가나 막 다 막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럼 뭐야? 그러면 대충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패턴이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 봉우리는 주로 같이 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거의 없다는 뭔가 그래도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수님은 굉장히 전방위적이란 말이야. 교수님 진짜 나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몇몇 제가 교수님을 그렇게 속속들이 막 사생활까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깊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우리도 다 아는 이정훈 교수님, 박철우 교수님, 정미정 박사님 정도인데 그게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친한 거잖아요. 그렇지, 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관계지. 학자들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분들과의 인연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근데 그 외의 인연을 전혀 모르겠다고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외부쇼의 최우겸 씨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자기 라인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저는 그때 교수님 표정을 아니까 그냥 웃으면서 개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이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최욱 씨 본인도 되게 민망했어요. 되게 민망했지. 아 이거 농담이에요. 이것도 제가 최우겸 씨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농담을 하죠. 본인도 예를 들면 농담을 최욱 한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적으로 엄청 많이 만나고 사적으로 엄청 많이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비교적 깊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최욱 씨가 저를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뭐 좋은 관계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최욱 라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두 분이 절친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두 분이 자주 만났냐? 그것도 아니야. 일적으로 엮여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신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신뢰라는 게 딱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아, 이거 깊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뭐지? 깊은 건가? 아 근데 또 같이 방송을 한 3년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깊은 것도 또 이상해. 정확히 말 1년 반 했고 네. 같이 한 거는. 근데 그때부터 맺어진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그러면은 솔직히 나보다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깊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진단 말이야. 이건 깊은 건데 이거는 사실 깊은 그치. 것 같아요. 그치. 네. 왜냐면은
교수님이 어디서 섭외가 왔을 때 그 쉽사리 안 나가주거든요. 그렇지. 근데 매부쇼는 근데 최근에만 2번 나간 거. 고려는 하신단 말이야. 네, 고려는 하세요. 너무 곤란하지 않게. 예.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두 분들이 뭐 이렇게 음. 아리송해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음. 예전에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아, 너는 친구가 대중이 없냐?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상한 얘 스타일이면 이런 친구를 사귀겠지 하고 안 맞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다고 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스타일마다 친구도 있고 저런 스타일 친구도 있고. 네. 어. 그래서 부모님도 이해를 잘 못하셨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들도 이해를 못해요. 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친구인데 네. 이렇게 만나면 어. 자기는 자기를 만나는 게 이해가 가. 근데 얘가 왜 얘는 만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맞아. 아마 제가 봤을 때 정 장군님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너는 왜 저랑 쟤랑 친하게 지내? 뭐 그치?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아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분의 교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 서로. 왜냐면 그 세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서로 근데 친해지는 과정에서 음. 아니 정준희 교수는 왜 이 사람이랑 친하지 그렇지.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아. 보통 이정훈 교수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실패한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 같은 경우도 좁고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되게 깊은 관계를 주로 맺고 넓게 절대 못 뻗쳐. 아. 그런 스타일인데 그 자기가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근데 둘은 몰라. 어떻게든 연결시켜 주려고. 아, 그런 성격들이 있죠. 네. 예.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가 편해져. 같이 볼 수 있거든. 한 번에 여러 가지로 편해져. 여러 가지로. 번에. 예, 예. 아니면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네. 보고 막 이래야 네. 되니까. 2번 나가야 돼. 물론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도 있었을 네.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둘이서 네. 둘이서 같이 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같이 네. 모이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이종호 교수하고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 그 친구도 이제 자기가 인정할 게 있는 사람하고 이제 깊은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니까.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시네. 예. 네. 그러니까 인정할 게 있는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인정이 안 되면 네. 관계가 안 맺어지지. 쉽지 않죠. 예. 아, 이런 경우에 정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친구들조차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친구인지를 잘 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저를 좋아하거나 또는 저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제가 어떤 사람과 친할 것이다라든가 어떤 여성과 사귈 것이라든가 이해하기 다 틀려. 아.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리고 나의 중요한 부분을 봤지만 저는 그것도 훨씬 더 입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모르는 거지 사실. 음. 정확하게 정준희 교수님 모르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사각형은 단면을 보기가 쉽지. 근데 다이아몬드처럼 커팅이 막 수백 개 돼 있으면 단면을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렇죠. 네. 보는 각도마다 또 다르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깊게 사귄 사람들 저는 보통 관계를 오래 갔거든요. 그 네. 관계 맺기 시작하면 되게 오래 가요. 예. 웬만하면 잘 안 없애고. 예. 그런데 그 관계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의 선택도 그렇고 그에게도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들은 저를 보는 게 각자 다른 면을 보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보고 있긴 해. 예. 그들이 나하고 맞는 거는 내 중요한 어떤 부분하고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면일지라도 중심과 연결되는 지점이 그렇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냥 헛것을 본 게 아니라 네. 분명히 본질하고 연결되는 뭔가를 본 거야. 아, 그게 각각 조금 다를 뿐인 거죠. 본질이 여러 개는 아닌 거겠죠. 그렇진 않아요. 네. 잘 살펴보면 내 본질은 사실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워낙 다채롭게 색깔이 나오니까 본질이 혹시 여러 개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교수님이 뭐 여러 개 본질을 운영할 만큼 막 그렇게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예, 예. 사람이 저 은근히 되게 그런 거 귀찮아해요. 예. 본질이 사람이 여러 개면 네. 사람이 본질이 여러 개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리플리종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쉽지 예. 않죠. 그러니까 어.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맞아, 본질이 맞아. 여러 개. 그리고 보통 이제 자뻑이 심한 사람들 중에 내가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하나예요. 그렇지. 본인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죠. 것뿐이죠. 여기만 네. 본질. 여기는 안 된다니까. 배드 액터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 대통령은 두 개자가 같은 얼굴 드러났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조차 못 숨기는 거야.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다른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 깊고 좁은 거라든가 뭐 넓고 넓고 좁은 거, 네. 그다음에 얇고 깊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굳이 표현하면 기본적으로는 깊은 스타일인데 네. 깊은 쪽에 강조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아주 넓진 않은데 그렇다고 얕게 뭐랄까 이렇게 좁진 않아요. 네네네. 또 하나 제가 신기한 거. 네. 교수님은 처음 본 사람들하고도 되게 대화를 잘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전 약간요 아까 처음 본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좀 어색하거나 상대방이 성인 남자거나 이러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표정 나와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인사하는 게 너무 반갑고 좋은데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불편하다. 이런 게 약간 나오나 봐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처럼 흉하게 나오진 않아요. 예, 나름 위장을 하는데 꽤 잘합니다. 근데도 약간 그게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교수님은 그게 잘 없으시더라고.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보통 저 정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네. 교수님이 누구를 쉽게 인정해주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만 약간 경계를 푸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예. 근데 처음 만난 사람과의 아이스 브레이킹 또 네. 대화를 하는 거는 이게 인간관계를 내가 깊거나 또는 넓거나 이렇게 맺느냐의 차원보다는 그냥 교수님도 물론 타고나신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훈련이 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수님 방송도 하시고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거는 훈련의 문제 아닐까 많이 하다 훈련의 문제가 상당 부분 크고요. 네. 네, 다만 그 훈련도 되는 애가 훈련이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그 요만한 말티즈 가지고 그 경찰교 훈련 못 시켰잖아요. 그렇죠. 훈련은 되지만 쓸모가 없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어떤 자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만한 열린 게 있어요. 내가 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완전히 경계하고 거업님처럼 귀찮아하는 성격이면 그 애초에 훈련이 안 되지. 네. 훈련한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게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를 통솔해야 되고, 예,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고, 근데 또 하면 해. 그리고 상담원 일할 때는 꽤 잘했어요. 왜냐면 그게 실적하고 연결이 되잖아. 그런 거에는 내가 명확하게 목표를 주는 거거든.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서 이걸로 계약을 뽑아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세상 인간관계가 이렇게 귀찮을 수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이게도 하는 놈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어요. 누구랑 억지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네, 친해지고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만 있죠.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근데 교수님 잘하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그게. 얕고 넓게 사귀는 사람들은 게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즐거워하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깊이 관여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되게 좀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내가 만난 누군가 반드시 깊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를 이제 두는 방식인 거지. 그러니까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예의를 다하는 거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랑말랑하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을 섭외하려고 왔던 PD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되게 젠틀한데 되게 차갑다라고. 아니, 너무 젠틀하고 스윗하게 거절해. 그러니까 뒤돌아서고 나면 막 한기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앞에 있을 때는 훈훈했거든. 분위기 좋았어. 그래서 얘기가 잘 되려나? 근데 방에서 나올 땐 원했던 걸 하나도 못 갖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되게 거야. 분위기 좋았는데 나와 보면 거절당했어. 그렇지. 저희가 그 옆에 몇 번 있어봐서 알잖아요. 너무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 그거 살펴보는 근데 게.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드리는 공이 대단해요 사실. 그 엄청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단순히 내가 바빠서가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사실은 나는 적정자가 아니야.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그걸 그 짧은 시간에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설득이 귀찮아서 그냥 출연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치, 보통은 그래요. 알았어, 내가 할게 이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교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거절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요 거절 못하면 진짜로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가 맞아요. 딴 데로 샜다. 근데 거절하는 기술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지.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 되면 소담에서 한번 다뤄보고. 근데 저를 그냥 굳이 정의를 하자면 저는 좁고 깊게 사귀는 사람이 기본은 맞는데 약간 넓어 보이는 이유는 약간 다채로워요. 장르가 다양한 거군요. 그렇죠. 친구의 장르가. 대상이나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약간은 다양한 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넓다기보다는 다채롭다 쪽에 좀 더 가까워. 다채롭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제가 교수님 보면서 잠깐 느꼈던 의문인데 그럼 교수님은 여러 종류의 여러 장르의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인간관계인 척하지만 사실은 실험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찰. 네. 흥미롭잖아. 네. 아까 잠깐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지. 네. 그 호기심 네. 차원에서 한번 관찰해 보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심도 잠깐 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너무 교수님을 비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호기심은 실제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 스타일인데 네. 그 호기심을 느낀 게 말 그대로 그냥 그 호사가들이 느끼는 그런 기호에 의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 호기심이라는 게 좀 기이한 걸 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특이함이에요. 특이함. 호기심이 작동하는 영역은 좀 특이함이야. 저 인간 궁금하다. 저 인간 특이함이 있다. 네. 뭔가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요소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건 건 들어지 않건가. 그게 착함이건 아니면 정의로움이건 네. 스마트함이건 간에 예, 그런 게 이제 보이고 느껴지면 호기심을 갖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침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서 네. 그럼 그 관계는 오래 가죠. 그러면은 일단 뭐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교수님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가능하면 깊은 관계는 왜? 저 김진이라고 누가 써가지고 교수님의 그 호기심과 그 인간관계 바운더리에 김진 씨는 들어와 있어요. 저는 호승심은 없는 사람입니다. 호기심은 있지만 네. 호승? 호승심. 네. 승? 네. 이게 한번 승부를 겨뤄보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예. 관우가 그게 엄청 심했다. 네. 싸움 좀 한다는 놈 보면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김진 같은 분은 뭐 나이도 저보다 많고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부적당하긴 합니다만 참 신기한 사람. 이거지. 관찰이라고 다 같은 관찰이 아니에요. 예. 한 두어 번 만나면 금방 끝나요. 네. 그 관찰은. 맞아요. 굳이 그리고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어가지고. 네. 김진 씨.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보통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요 또 이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런다는 얘기 아니라 보통은요 제가 이것도 교수님 보고 굉장히 놀란 일인데 보통 인간관계가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은요 충고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이 근질근질해 못 참아 막. 야 너 임마 짜샤 형이 임마 다 네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이걸로 시작하는 충고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젠틀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그거거든. 근데 교수님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사는 걸 보면서도 별로 충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귀찮아서입니까? 뭡니까? 굳이 말하면 예. 굳이 말하면 들어먹을 것 같지가 않아서. 아 근데 그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잘 안 하시거든요. 예를 그렇지. 들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나 네. 우리 여기 해시TV 일 가끔 도와주는 재성 씨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은 교수님이 어느 정도 재성 씨도 사실 신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의 이렇게 충고를 해도 될 법한 위치잖아요, 교수님. 근데 저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류의 충고는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뭐 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이거는 일단 사람이 후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꼰대니까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애초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충고라는 게 그래서 저한테는 잘 안 맞고요. 예. 굳이 말하면 물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싫어하는 편이고 물어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얻고 싶은 사람은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희두 씨 같은 케이스 예. 되게 많이 물어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게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니까 하죠. 물어오지 않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 굳이 얘기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 뭔가. 이 부분은 좀 걷어내는 게 필요해. 또는 이 부분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충고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지금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하죠. 네, 그건 정말 필요할 땐 그거는 하죠. 네. 근데 이를테면 거업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거는 이 관계에선 이게 되게 좋은 부분인데 나머지 이런 거는 약간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 근데 그 걸리적거리는 게 나한테 굳이 뭐 특별히 이 관계에 문제가 안 돼. 그럼 굳이 이걸 끌어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아 제발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좀 문제가 해줬으면 안 된다면, 좋겠는데.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면.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자라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른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애정도 없으면서 충고만 남발을 해요. 일단 먼저 얘기해. 그렇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못했으면서 판단부터 해. 네.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어른들이 있죠. 이런 어른들을 젠틀하게 거절하는 법도 나중에 알려줘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분들하고 정말 관계 맺고 싶지 않거든요. 예. 예. 이를테면은 거업님이 네. 뭐 물욕이 많다거나 네. 어?
네, 너무 뭐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막 사고 싶어 한다가는 네. 뭐 이런 거 흘러가는 얘기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냥 네. 오시브런치나 이런 데서 하듯이 그냥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 정도로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예를 들면은 그 물욕 때문에 예를 들면은 눈이 돌아가지고 네. 코인 투자하면서 네. 이를테면은 막 해시TV 안 나타나. 저 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방송 중에 막 이걸로 막 차트 보고 앉았고 막.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그러면 네. 코인 투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네. 나하고 그 일을 하려면은 이거에 지금 정신 팔려 있으면 나하고 일 못 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되게 믿는데 네. 지금 당신 갑자기 일로 빠진 것 같은데 당신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웬만하면 이건 끄는 게 어떻겠냐. 네. 그건 얘기하겠지. 그럼 이제 삐뚤어진 거업이 교수님 제가 돈 버는 게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나 뭐 여기에 말려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도시락 싸주고 말려도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네가 가서 망가져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건 네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한테 충고를 들으려면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구나. 충고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내가 이 사람한테 봤던 반짝임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달라졌고 그 다른 모습이 실제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때는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얘가 이쪽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거는 확인을 하고 확인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죠.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실 테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교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민망하고 오그라들어서 안 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교수님 같은 어른이 돼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겪어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참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 신기하게 여기 앞에서 딱 멈추신단 말이에요. 내가 몇 번은 내가 몇 걸 던져봤거든. 근데 딱 멈추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 그 정도면 던진 게 교수님이 느끼기에 우리의 관계에 또는 나에게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거나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기해봐야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얘기해봐야 얘가 안 들을 건데 얘가 내 말 안 듣고 하는 것들 중에 우리 관계를 크게 망칠 게 없어. 그러니까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내비둬도 되는 거지. 그 두 개가 결국엔 같은 얘기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기준이다, 그죠? 사람 사귈 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만 안 나와도 꼰대라고 부르고 싫어하고 피하고 막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관계 얘기라는 것도 그렇고 뭐 나중에 아마 또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실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를 나는 봤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기대해.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나? 막 욕해. 실망감을 표현해. 보통 관계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환상이에요, 환상. 그냥 내가 어딘가에 꽂혀서 이 사람이 어딘가에 꽂혔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뢰를 투영하고 기대를 투영해. 근데 이 사람이 정작 그렇지 않게 움직이네? 그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몰라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야 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본 너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러면서 또 엄청난 악담을 쏟아내. 그게 과연 관계를 맺은 걸까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판단한 거지. 그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내가 어떻게 봐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예가 가장 절실하게 적용되는 게 연애입니다. 그렇죠. 연애도 많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여성의 외모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남자들은요. 자기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여성에게 가산점 한 40점 정도 얹고 들어가요. 근데 좀 만나다 보니까 이 여성에게 그런 면이 사라지는 거야. 뭐야? 얘 초반에는 나를 되게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러던 나에 대해서 완전 신경도 많이 써주고 나에 대해서 많은 지점을 감안해주던 애가 점점 내가 안중에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네? 편해진 거야? 뭐야? 근데 이걸 알아채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 그리고 알아채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연애가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씁쓸하네.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오래 보세요. 내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눈이 정확한 분들도 있죠. 그리고 덜 정확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 눈은 정확해라고 믿는 순간 내 눈은 안 정확해요. 맞아요. 그 순간 틀리는 겁니다. 순간 틀려요. 저는 제가 이제 뭐 특별히 더 막 통찰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막 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나를 지켜봐도 그래. 남들보다 눈치는 빠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역시 눈치가 빨라. 내가 사람 잘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바로 그 순간 부조가 울립니다. 네. 네. 이거 뭐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게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막전 막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나마라도 입체적으로 보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니까. 보죠. 네. 근데 스크린만 만나고 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은 상태에서 만나. 이를테면 호감이 마침 생겼는데 만났어. 네. 그 호감이 전이가 되죠.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네. 이렇게 스크린에서 만나는 관계는 절대 그런 관계가 못 맞아요. 돼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뭐 신뢰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봉우리를 좋아하거나 거업님을 좋아하시는 각자의 이유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얇은 집안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어차피 사람은 신뢰 안 해. 그러면서 또 무슨 이상한 눈으로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게 일부고 그 일부에 대해서 이때는 좋아 보였던 것 같아. 이 딴 때는 다 나빠 보이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진짜일까?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를 더해가라는 거지. 다양한 정보를 얻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성급하게 먼저 믿음이라고 던져놓고 기대라고 던져놓고 그게 위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나 이런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사실 스크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팬심을 갖게 된다는 게 네. 사실 이렇게 너무 갑자기 다른 면을 봤다고 해서 갑자기 싫어졌다면 사실 애초에 관계를 맺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막 팬심을 가지고 봤던 가수들, 뭐 지금도 그런 가수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했던 락 가수는 어느 날 막 마약을 해 잡혀 들어가. 막 어떤 사람은 보약으로 바꿔서 부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아니, 이게 맞아. 유튜브가 이게 요새 요즘에 좀 그거를, 민감해. 예. 노딱을 붙인다 그러더라고. 또는 범죄를 저질러. 막 특히 락 가수 중엔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밥 먹듯이 나오죠. 네. 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의 음악적인 면만 좋아해서 팬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야. 아니지. 아니 그건 나빴지 그 사람은.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음악할 땐 정말 좋아해. 네. 그게 팬심. 이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서 그런데 범죄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 그 사람한테 다양한 면이 있는데 한 면을 봤다 아주 사소한 범죄도 아니고 사소한 한 면 봤다고 싫어져? 그럼 사실 팬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네. 팬은 대상에 대한 전면적 관계를 맺어서 팬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네. 팬의 원리상. 팬이라는 건 열정적 관계인 거고 열정은 특정 부분이 강하게 맺어지기 때문에 맺어지는 가능한 관계인 거지 모든 면을 다 알고 만나는데 팬이 된다? 그거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팬심이라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 좋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온라인이든 가상 공간이든 팬이든 뭐 영화 배우든 뭐든 가수든 간에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탤런트. 외모가 됐던 목소리가 됐던 아니면 뭐 그 말의 아름다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거기하고 맺는 굉장히 강렬한 관계입니다. 네. 그러면 그 관계를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지 맞아요. 말고. 네. 본인 마음대로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그게 네. 또 우리나라 정서상 너무 연예인들에도 좀 실망감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들에게 더 가혹한 이유가 애정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치인들보다 왜 연예인에게 더 가혹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내가 애정을 줬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고 다 감싸줄 필요는 없죠. 그냥 예를 들어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트로트 가수가 저기 누구? 교통사고 내놓고 뺑소니. 뺑소니 친 다음에 자기 매니저를 자기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자수를 하게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까지 다 실드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나는 그 사람의 재능을 사랑한 거지 그런 걸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때로 손절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재능을 가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네. 팬은 더 이상 그만해야지. 그럼요. 네. 근데 그가 저지른 잘못이 이 사람의 재능을 가릴 정도는 아니야. 그럼 아유 왜 그랬어? 그렇지. 맞아요. 옹호해 주라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지. 네. 맞아요. 그냥, 아유, 벌 왜 받고 그랬어? 나와. 아유, 네. 좀 잘하자. 응? 그래. 맞아요.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진 못하고 너를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잘못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온전히 그냥 다 개쓰레기인 건 아니야. 너는 그래도 참 사람 마음 울리게 노래는 잘하는 애들이 그거 좀 집중해보자. 응? 잘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지. 이런 게 팬심이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네. 네. 근데 막 누가 우리 오빠 욕해요? 이건 팬심이 아니야. 아무튼간에 그 인간관계를 팬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관계랑은 또 다르게 우리 화면으로만 뵙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올바른 팬심에서 조금 영감은 좀 그렇고 조금 앞으로 자세를 고쳐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사소한 면에 너무 실망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는 관계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월말 강좌에 계속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관계의 동물이고 좁든 넓든
관계 동물입니다. 네. 얕든 깊든 네. 관계 동물이에요. 좁고 넓고 얕고 깊고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 성향입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매니지할 수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예. 예. 그리고 기울어진 측면들이 있어요. 그거를 되도록이면 잘하면 돼요. 예. 얕고 깊고 좁더라도 그래도 약간은 사회적으로 넓어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그럼 그 정도 노력하면 돼. 예. 그리고 얕고 막 넓고 막 그러더라도 적어도 어떤 측면에선가는 깊고 좁아야 될 때가 있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안 그러면 그거 미친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가끔씩 그 깊고 좁은 이 관계에 미안할 정도로 얕고 넓게 가더라도 돌아와서 네. 미안해 내 술 한잔 하고 올게 하고 다시 깊은 관계로 돌아와야죠. 아, 그렇지. 이게 또 모드 체인지가 돼야 되는. 그럼요. 예, 이 정도가 이제 거기 성장을 품성에 더해서 성장해서 사회적인 자아를 갖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얕고 넓고 깊고 좁고는 품성이 결정해 주는 거고 거기에 그것만으로는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을 더해 나가는 게 이제 다음에 노력과 어떤 정성의 문제인 거다. 네. 잠깐만요. 토토로님께서 우리 거업이 걸작선 하나는 끝내주게 만들지 잘하자라고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잠깐만 저 아직 아무 사고도 안 쳤어요. 이런 거 나와라. 이거 보세요. 아직 아무 사고도 안 쳤다고 뭘 잘하자야. 잘하고 있어. 아 금방 적용 잘하시네. 아 이거 참. 아, 나 억울해서 사고 한번 쳐야겠네. 아 찐팬이시네. 다들 신났어. 다들 잘하죠 지금. 사고 안 쳤다고. 참네. 근데 언젠가 한번 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사고도 경중이 좀,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봉우리가 말한 대로 락커들이 보약 사건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보약 과다로 사망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팬심을 다 거둘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치. 안타까운 네. 일이죠. 네. 너무너무 훌륭한 재능인데 왜 그렇게 보약에 의존해야 했을까? 오히려 이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삶이 슬프기까지 하더라고.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유명하고 전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위로가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쓰러운 거지 이제. 네. 하지만 또 락커의 멋이라면 보약 사건 몇 번 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옹호해줄.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게 범죄로 제가 사례를 들어버려서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범죄까지 안 가고 네. 다른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다른 면을 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네. 그 정도죠. 그럼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멋대로 기대하고 재단하지 말아라. 그래야 나중에 실망을 안 하고 결국엔 내 마음이 더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네. 10천 대보탕 보약 얘기했대. 알겠습니다. 과다 복용. 네. 네. 현율님이 제너럴리스트하고 스페셜리스트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네. 이거 네, 그래서 다른 주제 같은데. 예, 그거는 뭐 약간은 이제 이렇게 약간 유사한 느낌들이 이제 드니까 예, 넓음이냐 깊음이냐 예, 이런 거도 그런 이제 또 차원에서. 각자 또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야 돼. 토토로님께서 네. 미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내가 순간 너무 몰입했대요. 네. 잘하자. 네. 토토로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잘할게요. 예, 적용도 잘하시고 네. 또 금방 또 인정도 하시고. 네. 훌륭한 팬입니다. 예. 네. 내가 너무 몰입해서 들으셨다고. 네. 또 이런 전부터 팬이었다고. 예. 근데 저런 분들 때문에 제가 걸작선 못 놓잖아요. 예. 그렇지. 네. 그 6년 전 팬이니까 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저것도 100% 믿을 수는 없어. 왜냐면 6년 전 팬은 이 네. 시사 유튜버가 되기 전에 거업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때 거업은 정말 야생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셋, 둘, 하나.